이거는 지금 북한 혹은 러시아 얘기가 아니라 이웃나라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반간첩법 시행 이후에 한국인이 처음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 일을 했던 인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때마침 공교롭게도 여당의 초선 공보 모임에서 갤럭시의 신화 국민의힘의 교동진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라자 협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눌렀을 때 그때가 또 하나의 우리에겐 돌파구가 되었듯이 지금 중국을 누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금 중국이 무시무시합니다. 낸드는 이미 앞섰고, 왜냐? 중국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중국의 물량 공세 혹은 미국의 규제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샌드위치 신세다라는 게 지금 경제계의 대체적인 의견인데, 근데 그것과는 좀 더 나아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중국이 작년 말이었습니다. 중국에 오자는 한국군인 50대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어요. 반도체 정보 유출 혐의. 그래서 지금 그동안 가족 연락을 통제하고 5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간첩 혐의라고요? 중국이 2023년 7월 달부터 이 반간첩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중국이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여러 가지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탈취한다든지 할 경우에 굉장히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높였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한 것인데 그만큼 이제 시진핑 체제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반정부 시위라든지 또 이런 어떤 장면들을 찍는다 이렇게 할 경우에 반간첩법에 걸리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특히 이것 때문에 중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같은 경우는 우리 아마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분인 것 같은데 중국 쪽으로 넘어가 중국 쪽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마 본인이 뭔가 창업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로 이 중국에서 이분을 연행을 해서 5개월 동안 지금 이 호텔에 감금해 놔놓고 지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일체 이 가족들 접촉도 못하게 하고. 지병 있는데 약도 안 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같으면 바로 연행을 하게 되면 바로 영사적인 협조, 영사 지금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5개월 동안 감금해 놔놓고 조사하고 이걸 기소해서 지금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정당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처럼 굉장히 본인들은 뭔가 국제적인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통제를 지금 하고 있고 예전에 어떤 그런 통제적 사회의 어떤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간첩 혐의를 적용했던 이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라고 국한이 됐다면 이제 개정된 건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걸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른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도학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SNS에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됩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 자국민도 제대로 보호 못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어떤 간첩 혐의를 들이밀어서 처음 구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한동훈 대표 얘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좀 귀를 기울 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죠. 민주당도 이미 3건의 개정 법률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국가 기밀이나 정보 저거는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구체화된 거예요. 그런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국가 안보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특히나 저런 법에 이제 인신이 구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제대로 된 변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으려고 해도 하루에 접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통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내고 있는 건 기존에 사실은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법원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이 문제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민주당도 포착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역시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은 사실 국회에서 보안 입법
입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여야 이견이 없다면 빨리 하면 그렇죠. 되겠죠. 근데 예. 지금 이 국회에 나와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런 현안도 있고 이거는 빨리 좀 우리 외교부 당국, 외교 당국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